지금 전세 매물보다 월세 매물 더 많습니다. 지금 월세가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공급 부족이라는 거는 매물이 아니고 전세예요. 입주 물량이 없으면 전세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급 부족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매매나 선택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시장 나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좋아지고 있잖아요. 위기를 다 탈출했어요. 이제 매물을 싸게 팔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장사 알고 있다는 거죠. 김준영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하락의 요소가 별로 없다고 얘기는 해주셨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뭐 세상 일을 알 수 없으니까 만약에 뭐 어떤 변수가 있다면 뭐라고 보세요? 어떤 하락의 변수가 있다면? 이제 뭐 금융 위기나 어떤 그런 큰 위기 말고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예전에 어떤 그 국가적 위기, 네, 국가적 위기 말고는 이제 개인적인 위기는 다 지나갔다고 보고 있고요. 네. 물론 뭐 경기가 지금 안 좋은 거 맞죠? 네. 경기 안 좋은 거 맞는데 그게 경기 안 좋은 분들이 뭐 지금 뭐 그때 장사하신 분들이 안 좋은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개인적인 위기가 오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우리 부동산 시장 전체 위기로 만들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국가적 위기가 아니라면은 네. 하락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의견은 뭐 지금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또 가지고 있는 집을 또 이렇게 파는 말 그대로 다주택자가 막 힘들어서 파는 것처럼 이 자영업자분들도 집을 팔 수 있다. 네. 그런 것들이 있는 이 시장에서 어떻게 상승하냐 이런 논리이신 것 같아요. 네. 내가 한 채 있는 집을 팔 때는 그 가정이 네. 거의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걸 판다는 거는. 그래서 내 집만큼은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게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팔기는 힘들 거라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만약에 판다면은 지금은 어떤 시세가 그 있잖아요. 그 시세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예전만큼 안 팔리는 건 아니거든요. 거래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금매로 이렇게 팔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뭐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이 뭐 다 강남에 살고 계신 것도 아니고 다 뭐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도 아니니까 이게 뭐 이제 좀 분산되는 그런 것들도 뭐 있긴 있겠죠. 네. 당연히 뭐 안 망하고 계속 잘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면은 또 하나의 변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맨날 공급 부족과 공급 부족 아니다로 막 지금 또 인터넷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데 공급 부족이 아니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네. 그리고 예전에도 공급 부족 하지 않았는데 빠진 적도 있고 뭐 오른 네. 적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변수가 아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급의 변수가 이제 느끼는 분이 누군가에 대한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공급을 매물을 공급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입주 물량을 공급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입주 물량 공급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내가 집이 있잖아요. 저는요. 집이 있는 분이 공급 부족 느끼나요? 공급 부족이요? 네, 뭐 못 그런 느끼죠. 건 없죠. 집이 없는 분들이 공급 부족 느끼는 거고 첫 번째요. 전월세 구할 때 제일 네. 세게 느끼죠. 그래서 이 공급 부족이라는 거는 우리가 매물이 아니에요. 매물이 아니고 전세예요. 네. 전세 세입자가 공급 부족을 느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매물을 보게 되면 매물이 지금 서울에 9만 건이 있잖아요. 네. 그 매물이 1년치 정도 매물이거든요. 소화할 수 있는 매물이. 근데 그 매물이 지금 우리가 조사한 이래 지금 배가 늘었어요. 근데 시장 나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건 전국이 똑같거든요. 근데 똑같은 시점에 전세는 반토막 났거든요. 그 전세 매물은 지금 월 거래량 대비해서 2.5개월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전세 부족에서 매가로 하는 거지 부족하다는 거 그 자체가 뭐냐면은 전세 부족이에요. 그 전세 부족이 그럼 전세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입주 물량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입주 물량이 없으면 전세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급 부족을 느끼는 거죠. 근데 매물은 많고요. 매물 원래 많아요. 네. 네. 그 강남은 원래 많아요. 그 원래 많은데 그 많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왜 많냐면은 강남 거래가 많다 했잖아요. 네. 그 예전 거래 그게 매물이잖아요. 매물을 거래한 거잖아요. 네. 그 거래가 매물이에요. 그 강남 거래가 많은 것들은 누군가 많이 샀다는 게 많이 샀기 때문에 매물 나온 거고 누군가 또 많이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지방에 가면 매물도 없고요. 거래도 없어요. 네. 그 시장 다 아는 거예요. 강남에 가면 물건 많이 팔리는 건 다 알아요. 그래 물건 많이 갖다 놓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매물이 제일 많고요. 전세 매물이 제일 많아요. 거기 다 팔린다는 거죠. 네. 그 시장은 장사 알고 있다는 거죠. 요걸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전세 매물이 이렇게 줄어든 게 네. 전세 나올 물건이 지금 사람들이 지금 팔아야 된다는 생각에 전세를 안 내놓고 매매로 전환했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이 매물 숫자를 확인해 보면요. 우리가 1년에 거래된 양이
62만 채가 거래돼요, 전국적으로. 네. 그 62만 채가 뭐냐면 1년치 매물이에요. 그 매물이 다 똑같이 있어요, 지금요. 그럼 평균적으로 모든 도시가 있다면은 그게 원래 정상이라는 거예요. 강남에 9만 건 있잖아요. 그게 1년치 13개월치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지방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매물이 그 7개월, 18 줄어드는데요. 그게 이제 광역시하고 연결된 도시 있잖아요. 우리 대구는 경북이고, 네. 부산은 경남이고, 네. 이걸 묶어서 해보면은 거기 또 1년치예요. 그 왔다 갔다 하면서 1년치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매물이라는 거는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요. 물론 1주택자가 매물 매도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2년 우리가 전세 매물이나 우리가 매도 물량은 대부분 다 계약 기간에 끝나야 나오잖아요. 네. 전세 끼는 매물 안 팔리잖아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물들이 그냥 주기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매물 자체가 우리가 보게 되면 저는 매물이 정상 매물이 나와 있다 보고 있어요. 시장에 균형적으로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매물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매물의 시세가 어떻게 되냐가 네. 더 저는 중요한 매물에 거잖아요. 저는 성격이 중요하다 보고 있거든요. 그 매물을 갖고 있는 분들의 어떤 위기 상황이나 네. 어떻게 처해 있냐. 내가 그 물건을 싸게 팔 의도가 없는데 시장에서 자꾸 싸게 팔려고 하잖아요. 네. 난 그런 생각 없다고. 지금 근데 많은 분들이 제기했잖아요. 위기를 다 탈출했어요. 이제 매물을 싸게 팔 의도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그 공급의 이슈가 있지만은 지금 매물의 어떤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뭐 이렇게 하락하기는 힘들다 보고 그럼 있습니다. 결국에 매도자들이 이제 과거와 좀 달라진 가장 큰 거는 어쨌든 힘들 때 정리해서 뭐 돈 다 돌려줬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사고 터지는 거 막았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게 실제로 이제 반영이 좀 더 될 거니까 굳이 내가 지금 팔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네. 봐야 될까요? 그리고 거래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2023년부터 22년부터 해서 바닥을 찍고요. 거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투자자 제외하고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그 100% 넘지는 못했지만은 거래가 는다는 거는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거래가 그렇게 없을 때보다는 네. 지금 훨씬 더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걸 이제 거래해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데 아니면 전세를 통해서 탈출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낮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락기에 거래가 없을 때가 최악의 상황인 거잖아요. 어찌 맞습니다. 보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막 급급매로 던져도 잘 안 되고 하는 건데 지금은 거래량이 좀 받쳐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막 굳이 싸게 팔 필요는 없는 네. 거고. 수요는 우리가 추세적으로 늘거든요. 이 수요가 이거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은 이제 월 매매 거래고요. 네. 요게 전세 가율이에요. 우리가 위기에 왔을 때 어떤 특징이 뭐냐면은 요 2020년도에 28만 가구가 거래됐거든요. 여기 경기도인데. 거래량이 막 뚫고 올라가네요. 예. 여기 2006년도가 24만이에요. 네. 역사적으로 많았죠. 네. 요때 많은 분들이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 저지르는데 뭐를 만났냐면 2008년 금융위기하고 여기 이기 신도시를 만난 거예요. 네. 이 금융위기 때 이제 약간 하락했다가 2009년 다시 올랐거든요. 올라 다시 하락했죠. 네. 상기 신도시 만들 때 그 이제 입주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때가 전세가율이 이제 40%인데 입주 단지는 전세가율이 30%밖에 안 됐어요. 네. 그 70%를 내 돈을 메꿔 넣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여기서 매도를 한 거예요. 저분들은 뭐 대출을 받든 전세를 끼고 어떻게 사놨는데 네. 이미 맥시멈으로 샀는데 네. 못 버틴 거죠. 못 버틴 거죠.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계속 하라고 그 사이에 전세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전세가 상승하는 그 위기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 좋아진 거거든요. 여기도 지금 2020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다고요. 여기에 연끌도 엄청 많이 했죠. 이분들이 지금 2022년도에 금리 상승기를 맞았잖아요. 네. 이게 안 왔으면 좀 덜 했을 건데 우리가 금리 예측할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위기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근데 22년보다 23년이 좀 더 위기인 건 뭐냐면은 여기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분들이 여기 입주하거든요. 그래서 전세 끼고 사기도 하고 분양도 받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요. 이분들이 여기 와서 더 위기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락보다 여기가 더 큽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거래가 없잖아요. 네. 위기 빠질 게 없잖아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누가 위기 빠지나요? 이거는 여기뿐 아니고요. 전국에 우리가 부산 해보면요. 부산도 정확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부산도 공급이 많은 해에 꼭 2년 뒤에 어떤 공급이 많다면 거기 위기에 빠져요. 그러니까 매매 거래량이 막 폭발했을 네. 때 좀 위기에 빠질 그 뒤에 이분들이 이때 이제 전세를 내주면서 위기에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 내준다는 거는 우리가 이분들이 여기에
이제 분양도 받고 이제 전세 끼고 매수했잖아요. 그분들이 전세금 내주거나 아니면 여기 분양 단지에서 메꿔야 되는 분이 있다고요. 그분들이 위기 빠지면서 대체적으로 요 1년 차는 위기가 없고요. 딱 2년 차부터 위기예요. 전세 한 바퀴 도는 거하고 입주 시기에. 그래서 그쯤 돼서 준공도 되고 하니까. 예, 요쪽 2, 3년 차에 항상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원래는 전세 5억 맞출 줄 알고 분양받았는데 전세 3억이 돼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예. 메꿔줄 돈이 없는 예, 거죠. 그래서 막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막 마피로 던지고 막 네. 했던 것들이 네. 막 시장에 영향을 준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수요가 이제 거래가 수요인데요. 이 수요는 우리가 추세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추세를 봐야 되거든요. 네. 이 이제 서울인데 매매 거래량인데요. 주식을 이야기하면 이동 평균이죠. 네. 예, 그렇게 3년을 바꾸게 되게 되면 이렇게 추세로 이렇게 쭉 줄었다. 여기가 이제 2012년이 바닥이죠. 네. 여기 좋아진 시기 여기거든요. 여기 고점이고요. 네. 여기 쭉 떨어졌다. 여기 22년 최고 안 좋았지만 추세적으로 23년 더 안 좋거든요. 네. 여기를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시기지 나빠지는 시기가 아니고요. 요 모양은 뭐냐면은 전세 가격이랑 똑같은 모양입니다. 3년 누적 거래량으로 봤을 때 네. 가장 그 거래량이 안 나올 때가 어찌 보면 저점이다. 네, 한 저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1월 달이에요. 네. 1월 달 수요가 가장 없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가장 낮습니다. 그 내가 가장 금매를 사고 싶은 분들은 1월 달 사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또 이제 거래가 조금씩 됐던 회복되고 거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고 나서 또 이제 뭐 시장에 또 아까 말한 뭐 토어제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다시 또 이제 불이 붙었다. 네. 여기 2023년부터 지금 4년 25년 1월까지 거래의 어떤 추세를 보게 되면 월 단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매월 올라가요. 매월. 네.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떨어졌다 올라가면서 추세적으로 매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이미 하락기에 저점을 찍고 이제는 약간 뭐 반등해서 상승기로 간다라고 봐야 되는 네, 건가요? 저는 그렇게 아니면 여기서 보고- 횡보인가요? 상승이 간다 보고 있죠. 상승으로. 네. 그러면 왜냐면 저기 지난 2010년, 11년, 12년 저 때도 좀 횡보를 하잖아요. 거래량 자체가. 네. 그러니까 여기도 좀 횡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는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데 네. 여기 살짝 있어요. 여기 행보한 때가. 근데 네. 이게 추세적으로 떨어져서 반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반등 나왔거든요. 25년부터 반등 나왔기 때문에 네. 반등했다는 거는 이제 수요가 나온다는 증거고요. 또 왜 나오냐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2022년도에 하락했잖아요. 네. 그 하락하는 그 년도에 전세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분들이 24년에 25년 돼서 시장 나오거든요. 나오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전세를 다시 선택하든지 아니면 매매를 선택해야 기회가 있었어요. 전세가 없다면 매매를 선택해야 되고 네. 전세가 있다면 전세 선택하면 되는데 우리가 후반을 갈수록 전세가 더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매매가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고 네. 지금 이게 가장 잘 나온 것이 어디냐면 울산이거든요. 울산이 지금 공급량이 가장 많이 줄어져 있는데 거래량 회복이 가장 빠르게 됩니다. 그 22년도에 지금 그 울산도 똑같은 현상으로 지금 나와 보니까 지금 전세가 너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울산 같은 경우에 조사해 보게 되면은 천세 단지에 전세가 없는 단지도 있고요. 한두 개밖에 없는 단지도 있어요. 근데 네. 매물은 엄청 많아요. 예. 근데 그 매물이 이제 한 개, 두 개 팔리면서 저가 팔리고 하면서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 거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매가도 계속 조금씩 반응되고 있는 게 지금 울산이거든요. 그게 그 모습이 지금 가장 잘 보이고 있는 게 울산입니다. 그냥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2022년에 그때 막 전세도 팍 빠지고 하니까 야 싸다 해가지고 들어가셨던 분들이 네. 이제 24년, 25년에 공수가 바뀌어서 네. 야, 이거 이제 전세는 엄청 올랐고 네. 매물도 없고 그러면은 아예 그냥 매수로 가자라는 수요가 지금 딱 겹친다는 거죠.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는 거죠. 25년과 26년 선택의 시간 왔고요. 네. 그 22년도에서 만약에 해서 전세가 이제 24년도에 한번 이제 우리가 전세 돌아왔잖아요. 나오신 분이 있고 갱신권 쓰실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26년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23년도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25년이나 20조 이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할 때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신규 입주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매매를 선택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출 규제 또 DSR 규제에 나온다고 하지만은 그 규제를 뚫고 아마 거래가 저는 더 늘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월세 자체도 어쨌든 좀 상승할 거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아까 매매를 선택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매매도 같이 올라가는 그러면 전세와 매매가 같이 가는 시장이라고 봐야 될까? 앞으로 한 2, 3년 정도가? 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전세하고 매매하고 이제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시장이 이제 그 인구 정체도 오고 이제 지방 같은 게 인구 소멸 이야기도 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세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매가 상승의 어떤 그 원인에 대해서 전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매가 상승이 된다는 이유 때문에 나오는 게 전세잖아요. 집값이 올라갈 거니까 네. 빌려주는 네. 거지라는 거죠. 전세 지금 매물을 조사해 보면요,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은 이 도 단위로 하게 되면요, 이제 인구가 많이 줄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여러분들 아시를 가서 한번 보세요. 경상남도 빼고는요, 지금 전세 매물보다 월세 매물이 더 많습니다. 지금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에서 월세로 가고 있다는 거는 매매의 어떤 변동폭이 좀 줄어들고 우리 이제 시장이 조금 바뀌는 거고요. 지금은 과도기에 있다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매도 올라가고요. 월세도 올라가는 과도기에 있어요. 그게 지방에서 먼저 시작됐고 이제 서울이나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전히 전세가 많고요. 월세가 좀 적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매매 상승이 지금 여전히 될 게 많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서 매매 상승도 좀 누릴 수 있고요. 차후에 전세 월세 수익률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예, 지금 시기가.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잘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월세를 막 주는 거잖아요. 네, 사실 맞습니다. 월세가 늘어난다는 건 집값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지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세가 많다는 뭐 말씀하신 강남 쪽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냥 무이자로 빌리자 네. 이 개념으로 지금 네, 접근한다는 거죠. 그게 주식하고 똑같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식에 성장주가 있고 배당주가 있잖아요. 네. 배당주는 성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기대 좀, 없고 네. 그냥 그 배당만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잖아요, 부동산이. 그 구축을 매가 성장 안 되니까 월세가 수익률이 없거든요. 네. 배당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남은 성장주고 지방에는 배당주로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월세 수익률을 보게 되면 지방 간이 나오는데 지방은 대신 리스크가 많거든요. 네. 수요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다 이제 우리가 수익률을 좀 보려면은 저는 강남이나 어떤 선호도가 높은 곳을 선택해서 얘를 이제 추가 늘리는 것도 좋지만은 얘를 월세로 돌리게 되면 월세가 지금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두 가지를 다 보고 좀 장기로 접근하는. 그 말씀은 말 그대로 이제 서울이나 뭐 이런 곳들도 나중에 이제 뭐 정체가 되기 시작하면면 전세 수요는 이제 확 더 낮아지면서 월세로 막 전환되니까 네.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네. 월세는 우리 같은 어떤 경제 규모의 서울 같은 어떤 지역의 그 강남 같은 어떤 그렇죠. 도시 환경에서 월세는 지금 싼 편이거든요. 그렇죠. 예, 싸다 그러면 사람들 의아하겠지만은 다른 나라에 다른 비해서. 나라에 비해서 한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가 같은 경제 수준의 나라에 해보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낮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 똘똘한 한 채 같은 거를 사서 전세를 주고 뭐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월세를 전환하는 네.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세는 앞으로 좀 사라지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앞으로는.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우리가 이제 아예 없어지지 않겠지만. 네, 아예 없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없애려고 해도 안 되고요. 네. 그거는 인위적으로 늘리려고 해도 안 돼요. 그건 시장에서 알아서 합니다. 근데 그 말은 역설적으로 이제 주거비 부담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네, 늘어나야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월세화 된다는 거는 선진화가 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전세는 성장기에 나온다는 성장이 된다는 전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이 정체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우리 성장률이 지금 올해는 1.7%밖에 안 된다 하잖아요. 성장이 정체되게 되면은 주택 시장도 월세화가 되는 게 맞다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간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래나 저래나 뭐 집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주거비 부담을 좀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시간이 앞으로 좀 이렇게 펼쳐질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